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은 군부 독재 정권에 맞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싸웠습니다. 이런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은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돼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세계 인권운동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실 왜곡과 폄훼가 아닌 이 땅의 민주주의의 동력으로 우리 사회가 제대로 인정하고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완전한 진상규명, 38년간 뜨거운 항쟁을 이어가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나라다운 나라, 이게 나라다를 만들어가는 국민주권 시대 정책 현장 속으로 안진걸, 박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주권 시대 정책 현장 속으로 오늘은 서울역사박물관에 나왔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세계 유일의 도시 역사를 기념하는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안진걸 소장님, 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얼마 전 유엔에서도 굉장히 감동적인 연설로 세계 시민들을 감동시켰는데요. 가장 인상적인 연설 뭐가 있습니까? 그 유엔 연설과 연동해서 얼마 전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 평양연설 있지 않았습니까? 남북하여 한반도 평화의 길이 빛날 이정표를 제시했고 북한의 국민들이 거기에 열띠 호응하는 거 보면서 정말 감동을 크게 받았었는데요. 저는 국내적으로 좁혀서 보면 작년에 5.18 37주년 추모식 때 그동안 기념식도 제대로 할 수 없었는데 대통령께서 직접 참여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올곧이 계승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정말 큰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헬기 사격을 포함한 발포 책임,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 기념사에서 1980년에 태어난 80년둥이를 안고 위로해주는 장면, 굉장히 많은 분들의 눈시울을 붉혔죠. 그렇습니다. 새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헬기 사격까지 포함하여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5.18 관련 자료의 폐기와 역사 왜곡을 막겠습니다. 전남도청 보급 문제는 광주시와 협의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완전한 진상규명은 결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식과 정의의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군부 독재에 맞서 우리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1980년 5월의 광주 시민. 문재인 대통령은 그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약속했습니다. 광주 국립 5.18 묘지에 울려 퍼진 민중가요, 님을 위한 행진곡. 9년 동안 외면받았던 서름을 털어내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마음껏 노래했습니다. 네, 방금 그 장면 다시 한번 보셨는데요. 저는 그 포옹해주는 그 장면하고 함께 정말 역사에 상처받은 많은 국민들이 큰 위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사실 지난 9년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논했던 님을 위한 행진곡을 못 부르게 했거든요. 근데 합창뿐만 아니라 다 같이 일어나 재창할 때 그때 두 번째로 이렇게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광주는 여전히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이고 아픔이고 또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전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광주 쪽의 시민단체분들을 찾아가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거리인 광주광역시 금남로.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이 계엄군에 맞서 10일 동안 가장 격렬하게 저항했던 거리인데요. 광주광역시에서 이곳을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 제4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5.18 민주화운동의 주요 역사 자원 30여 곳을 사적지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1년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전국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를 찾아오는데요. 특히 지난 2010년에는 5.18 민주화운동 30주년을 맞이해 5월길 도보 투어 코스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운 김우식 어르신. 5.18 민주화운동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역사 현장을 보존해야 된다 하면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가장 뜨거운 장소가 되고 있는 전일빌딩. 지난해 초 광주광역시 의뢰로 전일빌딩을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일빌딩의 탄원들이 5.18 당시 헬기 발사 가능성이 추정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건물이 10층 건물인데 헬기 탄원이 있는 자리가 10층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건물보다 높은 건물이 없었습니다. 앞에 관광호텔이 있었는데 관광호텔이 7층이었거든요. 근데 헬기 탄원을 보면 위에서 밑으로 탄원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높은 곳에서 발사를 했다 이렇게 봐진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거기 탄원 자체들을 보고 과학수사연구소에서 헬기가 헬기 유탄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서 그 증거가 된 거죠. 전일빌딩은 특히 계엄군과 광주 시민이 직접 대치했었던 곳입니다. 최후 항쟁이 바로 앞이죠. 여기가 바로 그 당시에 계엄군하고 시민군하고 대치선이 바로 이 앞입니다. 또한 진상 규명돼야 할 집단 발포 책임자 문제.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은 시민들을 향해 총을 난사했습니다. 정말 끔찍하죠. 그때 당시에 애국가가 연주가 되면서 발포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애국가에 맞춰서 발포를 하도록 미리서 그렇게 명령이 하달됐지 않았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애국가 연주가 시작되면서 집단 발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5.18 민주화 운동은 수많은 사상자를 남겼는데요. 당시 전일빌딩 앞 집단 발포 현장에서 총을 맞은 김우식 어르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지만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팔을 위해서 가슴으로 관통을 했고 머리도 지금도 머리는 여가 함몰이 되어 있습니다. 팔을 그때는 많이 못 썼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은 편이고 아직도 이제 여기가 신경이 이제 손상이 되기 때문에 날씨가 조금 아프고. 5.18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이었던 전남대학교 정문. 1980년 5월 17일 자정을 계기로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전남대의 진주한 계엄군은 등교하거나 공부하는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불법 구금했는데요. 이에 전남대생이 항의하면서 항쟁의 불씨가 커졌습니다. 계엄군의 폭행에 맞서 학생들은 시내로 이동. 점차 시민들도 합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은 계엄령 해제, 전두환 타도를 외치며 항의했는데요. 하지만 계엄군은 광주에 계엄군을 추가로 파견해 광주 시민들의 평화적인 집회 현장에 무차별 폭력과 집단 발포를 자행했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계엄군에 의해 처참히 살해된 시신이 발견되자 시민들도 무장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계엄군 일부가 외곽으로 철수하자 7일 동안 광주는 시민 자치에 의해 사건 사고 하나 없는 평화 그 자체였습니다. 주먹밥을 나눠 먹고 헌혈을 하며 질서정연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계엄군은 광주 시민들이 최후 항전을 벌이고 있던 옛 전남도청을 무력으로 접수해 수많은 사상자를 낳았습니다.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인 5.18은 38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3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완전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5.18의 진실을 접하지 못하게 된 분들이 먼저 왜곡된 정보에 접하게 되고 왜곡된 정보의 그 큰 논리는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반공 이데올로기하고 또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설득력 있게 다가왔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애국폄훼
그리고 다시 이게 진상의 애곡으로까지 오는, 그래서 이걸 끊어낼 수 있는 고리는 결국 이제 완전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면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국민들이 접하게 될 거고, 진실을 접하게 된 국민들이 애곡 폄훼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는 그 진실 속에 바로 확인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진실 앞에 애곡 폄훼에 설 자리가 없다. 이게 이제 지역이나 아니면 5.18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었지만 지금까지 이제 진실 규명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늘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동안 광주 시민들은 5.18 진상 규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그 일환으로 1994년 설립된 5.18 기념재단, 5.18의 세계화와 전국화 그리고 시민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특별법 제정 등에 힘써왔는데요. 드디어 올해 2월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돼 본격적인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들의 고백과 증언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 조사는 물론 안매장 발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따라서 진상규명 과제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과제가 돼 있죠. 이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가해자들의 고백이에요. 피해자들의 증언, 제보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이제 공개가 되고 알려져 있죠. 또 고통도 여전히 좀 있지만 치유 과정도 있고요. 그러나 지금 이 문제를 완벽하게가 아니더라도 미화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으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가해 현장의 지휘관들, 가해 현장의 병사들이 자기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물론이고 국민들에게도 시대적 의미가 있는, 말하자면 5.18이 던져준 공동체가 지켜야 될 윤리가 있는데 그 윤리적 완성이 제가 볼 때는 가해자들의 고백입니다. 고백을 통해서 용서를 구해야죠. 물론 사죄가 따라야 되겠습니다만은 고백과 마음으로부터의 그런 반성이 주어진다면 광주 시민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그걸 껴안아 주지 않을까요? 이 국민적 용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불어 5.18 기념재단은 5.18 민주화운동의 국제연대와 교육문화, 기념사업 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아시아 인권현장 광주선언 20주년을 기념하여 다양한 국제연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5번째로 진행되고 있는 5.18 아카데미. 세계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해 2주 동안 1980년의 경험을 나누고 5.18 정신을 공유하는데요.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동 등 15개국에서 25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배우고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와 자국의 인권과 민주화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Which concern May 18 uprising, I learned many things, such as historical sites or places. We successfully discovered Gwangju, Jeju, and also we visited Seoul. And during this important visiting site, I know many things, such as the history of the May 18 uprising, how population organized themselves to fight, to have a better condition of life, to have more rights in their own countries.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 시민들이 모진 고문과 학살을 당했던 옛 광주 상무대의 영창과 법정, 헌병대를 복원한 5.18 자유공원. 1980년 총칼을 든 계엄군은 군인도 아닌 일반 시민 수천 명을 탄압하고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국가 공권력의 민간인 학살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와 가해자의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38년이 지나는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진실이 왜곡되고 폄훼되어 왔는데요. 그동안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5.18 민주화운동은 여러 차례 청문회와 진상규명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헬기 사격, 집단 발포 책임자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오히려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군과 공권력에 의한 조직적인 은폐와 방해가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9월 국방부는 5.18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5개월 동안 5.18 진실을 가로막았던 수십만 건의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5.18 특조위에 따르면 전두환 정권이 1988년 5.18 청문회를 앞두고 이른바 80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5.18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80년 5월 당시 계엄군이 광주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헬기 사격을 가한 사실을 38년 만에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여기에 지난 2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로 발포 명령자와 진상을 밝힐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이에 광주 시민들은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진상규명 과제에서 가장 핵심 과제가 발포 명령 체계죠. 발포 명령 체계 이제 발포와 아울러서 이제 시민들이 왜 저항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부분들.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애국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는 분들은 광주 시민들이 이제 무장하고 저항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무장하고 시민들이 총을 들 수밖에 없었던 광주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던 이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과정이 생략되고 이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군의 작전이었거든요. 군의 작전, 발포명령 체계였는데 80년 당시에 군은 어떤 작전을 전개했고 그 작전의 목적이 무엇이었으며 그 작전 과정에서 발포 5월 20일, 21일 날의 발포거든요. 이 발포에 저항해서 군이 이제 대규모 사격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저항의 측면에서 시민들이 총을 들었던 거기 때문에 그 저항하기 전에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총체적으로 규명이 돼야 되는 거죠. 5월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 5.18 민주묘지. 1997년 묘지로 조성돼 2002년 국립묘지로 승격됐습니다. 이곳은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민주 영령들을 추모하는 공간인데요. 5.18의 실상과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역사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편 묘지 한켠에는 행방불명자 묘역이 있는데요. 아직 시신을 못 찾아서 묘비만 모셔진 가슴 아픈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시 광주 곳곳에 안매장이 이루어져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 실종자 문제예요. 공식적으로는 84명이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흔적이라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국민적 또 관심으로 떠올랐지만 당시 현장의 성폭력 문제입니다. 그동안 여성 피해자 문제는 다 그 감춰지거나 덮었거든요. 그 중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성폭력 문제인데 여성 피해자 문제와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문제 이것을 이번 차에 밝혀내야 될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김우식 어르신과 같이 아직도 1980년 5월 그 광주에 살고 계신 많은 시민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상처가 충분히 보듬어 안고 위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5.18 진상규명을 위해서 38년을 하루같이 살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런 노력이 아직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예,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학살당하고 실종당했는데 그것을 본 사람도 있고 증거도 있고 정황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부인하고 은폐하는 분들이 있다는 건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지금이라도 진정으로 참여한다면 우리 국민들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발 진상규명에 제대로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해 봅니다. 네, 한 사람의 인생, 한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버린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여전히 트라우마와 상처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 트라우마라는 게 결국 치유되려면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고 가해자나 가해자 집단이 진정으로 참여하고 사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건 지금 벌써 38년이나 지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증언이나 이런 확보하거나 증언을 할 기회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이야말로 5.18에 있었던 엄청난 학살과 실종 사건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상을 규명할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그래서 그 마지막 격전지였던 구 전남도청, 그거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데요. 많이 훼손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2년 전부터 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복원하기 위한 노력들, 농성도 하고 계시는데요. 그 현장 속으로 한번 찾아가 볼까요? 5.18 민주화운동의 최후 결사항전지인 옛 전남도청. 이곳은 전남도청이 무안으로 이전한 뒤 지난 2015년 9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리모델링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최후 항쟁지로서의 도심 모습이 많이 훼손됐습니다. 이에 광주 5.18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은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을 위해 농성을 시작했는데요. 이곳을 지켰던 광주 시민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옛 전남도청을 온전한 5.18 기념 공간으로 지키고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9월부터 농성을 시작한 지 2년째 800일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명절도 반납하고 이곳을 지키며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월 시민단체는 옛 전남도청 본관과 별관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다양한 협의를 요구해 왔는데요. 하지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옛 전남도청 별관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위원회 센터 등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계엄군의 청탄 자국은 물론 시민군 상황실과 방송실을 완전히 철거했는데요. 계엄군과 시민의 대치가 있었던 현장 대부분도 변형되거나 훼손되었습니다. 5월 시민단체는 옛 전남도청의 제대로 된 복원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6월 청와대 앞에서 단식투쟁과 삭발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5월의 진상을 정말로 우리가 노무현, 김대중 그때 당시에 바로 잡았어야 하는데 정말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이거에 발이 묶여서 국정을 못하면 안 되지 않느냐,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생각 때문에 그냥 10년을 그대로 앉아서 놀아버린 거잖아요. 어머니들이 거기에 대한 또 후회 그런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10년 정부에 우리가 못해가지고 이명박 정권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명박 정권으로 바뀌면서 그냥 모진 어떤 그냥 폄하, 애곡 아주 그냥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이 그 뒤에 이제 저기한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들은 그런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훼손시킨 것은 뭐냐 하면 원래 지금 제한구역 있잖아요. 저기가 화장실이었어요. 저 제한구역 제 자리가. 그러면 저기에서 항쟁 때 저기에서 총 군인이 쫓아와서 쌌던 자리다고. 그러는데 저걸 저렇게 완전히 저기도 저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 건물 자체를 다 만들어 훼손시켜버렸죠. 계단만 남아있잖아요. 이 계단에 충격에 의해서 쓰러진 계단은 멀쩡하게 그대로 나고 지지부진한 옛 전남도청 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받고 광주에 내려온 5월 시민단체. 하지만 아직 농성을 풀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급으로 올리기 위해서 빼는 소리는 절대 아닐 거예요. 자식들한테 가서 너희들이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도청 그대로 살려놓고 왔다. 당신들의 그게 마지막 소원이 돼요. 지난 2007년 설립된 조선대학교 민주화운동연구원. 연구원은 옛 전남도청 복원계획 용역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후 항쟁일인 1980년 5월 27일을 복원 시점으로 놓고 5.18 당시의 공간, 시간, 내용적 범위에서 복원 계획과 기초 도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6개월간 혼신을 다해 용역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광주 시민과 5월 시민단체가 염원하는 대로 옛 전남도청이 최후 항쟁지이자 5.18 당시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복원할 계획입니다. 어떻게든 그 당시에 5월 최후 항전지로서의 그 모습을 찾아야 된다. 그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작업일 수 있습니다. 단지 건물만 복원한다 하면은 그대로 이렇게 하지만은 그 당시에 그 시민군 상황실, 방송실 또 총탄 자국도 다시 이렇게 다 찾아내야 되고 찾을 만큼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100% 복원이라는 것을 지금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당시에 시민군들이 활발하게 거기서 활동하고 있던 그런 숨결도 느껴지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중요한 목표이고 그게 하나의 핵심적인 컨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5.18 1980년의 상처와 아픔은 모두 다 치유되지 못했습니다. 이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그리고 책임자가 처벌되는 이런 과거 청산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사실 믿었던 국군이 사실 국군은 나라를 지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그 국군이 학살자의 편에 서서 수없이 많은 국민들을 학살하고 실종시킨 사건이거든요. 이것은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서는 이 상처와 트라우마가 치유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러한 국가폭력으로 자행된 많은 고통과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대로 진상규명이 필수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민주주의가 또 한 단계 성숙하게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사학자 E.H. 칸은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는 과거가 아닙니다. 바로 현재의 민주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정신을 그들을 잊지 않고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겠죠. 예,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를 할 수 있어야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당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분들은 특별한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고 우리 이웃들이고 또 가난한 서민들이었거든요. 그들이 민주주의를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또 국가폭력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무참히 학살당하고 살해당했는데 이거 반드시 진상규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 진상규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힘과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국민 주권 시대의 정책 현장 속으로 오늘은 국민들의 인권과 존엄이 보장되는 그런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다음에도 또다시 국민과 소통하는 현장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